네,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돼가고 있죠.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죠. 한국의 LG화학은 꽤 오래전부터 엄청난 금액을 R&D에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이외에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국 정부도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중국이 대량 생산으로 그리고 국가의 지원,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지만 대단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의 기업체들이 세계 유명 대형 자동차 업체들과 계약을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진검승부죠. 제가 봤을 때 삼성, LG, SK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패권 또한 반도체처럼 쥐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부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은 대부분이 아날로그 기술이었죠. 근데 수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죠. 이 자율주행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센서요.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기술력도 좋았고 대량 생산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왔던 건 사실인데,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세계 최고였는데 얼마 전에 삼성이 1억 화소가 넘는 이미지 센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소니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기술 개발 스피드에 있어서 삼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소니가. 그거에 더해서 자율주행차에는 고성능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죠. 앞으로 삼성, SK의 고성능 반도체가 엄청나게 실적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전기차의 자동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개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삼성, LG, SK는 정말 관록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죠.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이 석권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 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이 수소연료 전지차를 상용화한 나라는 세계 최초 현대차고 두 번째가 토요타인데요.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현대차가 토요타를 뛰어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대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를 뛰어넘을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의 삼성, LG가 따라잡지 못했던 소니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기술 트리니트론 TV라고 있었죠. 그 기술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잡기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TV 기술이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한국의 삼성, LG가 일본 기업체들을 압도적으로 압살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일본을 넘어서게 됐죠. 이처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현대차가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일본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토요타를 넘어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수소연료 전지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에 전기차 기술을 넣게 된다면은 배터리가 몇 톤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배터리를, 그리고 고가의 배터리를 버스나 상용 트럭에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이 수소연료 전지차는 큰 배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친환경 시대에 맞춰서 대형 버스나 트럭에 장착하게 돼서 수소연료 전지차의 기술이 전 세계의 상용 트럭, 버스에 적용되게 될 날이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승용차 시장과는 다르게 수소연료 전지차는 트럭, 버스 시장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지배력을 넓혀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트럭이나 버스에 전기 배터리를 설치한다면은 그 비용도 문제고 무게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 버스나 트럭 경우에 엄청나게 주행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소연료 전지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충전 시간도 짧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수년 이후에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한 전 세계 버스, 트럭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구군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 있죠. 군수 산업인데요. 우리 한민족은 예전부터 전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했던 중국과 12번 전쟁을 해서 9번이나 이겼죠.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전쟁에서 실전에서 사용했죠.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고성능 대형 화포들을 개발해서 실전에서 사용했었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이 몇 번이나 실패했던 고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군들은 아주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순식간에 요새를 함락시켜버리는 대단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한민족의 특성이죠. 아마도 한민족의 특성상 제4차 산업혁명에도 IT 분야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군수산업, 무기 개발, 판매에 있어서도 한국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군수산업에 최적화된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FA-50, T-50 전투기도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 K9이라고 하는 자주포는 세계 최강의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9이라는 자주포는 동남아 인도는 물론이고 유럽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복합 비호라고 하는 대공 장갑차가 있는데요. 이 무기 또한 우리나라의 국군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대공 장갑차는 지금 사우디에서 유전이 드론의 공격에 의해서 많이 파괴돼가지고 중동 국가들에게 많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FA-50, K9, 복합 비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세계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일본, 중국,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꺼려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아주 사랑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중국 무기는 싸기는 하지만 그 품질이나 신뢰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꺼려하는 국가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 미국이 서로 견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 판매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무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받고 문제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K-팝, 드라마, 영화 정말 대단합니다. 칸 영화제의 대상을 수상했죠. 한국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수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했고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화장품, 미용 관련 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널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의 역량이 가장 집약된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화,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한국 영화가 최고입니다. 거의 미국 영화 수준에 근접한 게 유일하게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인도 영화도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인도에 너무 독특한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국 영화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는 K-팝 아이돌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의 한국 분들도 있고 많은 일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이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대중문화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품, 눈에 보이는 상품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화의 파워가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 이미지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고 과거 수십 년간 일본이 누려왔던 문화 선진국의 자리를 한국이 뺏어올 수 있고 문화대국의 이미지를 한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국과 양대산맥의 문화 강대국을 언젠가는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가 많은 업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또다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과를 하나 보여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나 이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장사꾼입니다.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로 자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국민인 미국 군인들을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세금을 더 이상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북한의 개방 그리고 핵 포기, 이것을 평화선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트럼프의 외교적인 능력을 널리 선전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외교 능력, 정치적인 능력을 자랑함으로 해서 미국 대선에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한국의 평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의 국운 상승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